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52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7-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7-2 신상목. 일본 판지적 재산권의 시초 판권의 탄생. 어떤 학자는 18세기 초 엔여왕 시대 영국이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법제화한 것이 영국의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선도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지적 재산권은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한다. 저작권과 판권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판권이다. 일본의 경우 서구 근대 법제가 도입되기 전임에도 출판물에 대한 권리로서의 판권에 대한 자생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에도시대의 출판업의 중심이 된 것은 한모토였다. 한모토는 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이다. 목판은 제작하는 데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은 공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 한번 만들면 달아 못쓰게 될 때까지 몇백 년이고 책을 찍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에도시대 출판업자들이 상품성이 높은 책의 판목을 많이 확보한 것이 사업의 경제성과 지속성에 대단히 중요하였다. 당시 출판은 고려를 제외하고도 판목 제작에만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큰 투자였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도 1000부 이상 판매되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센부부루마이라고 하여 1000부가 팔리면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당시 서민의 소득에 비추어 책은 상당히 고가에서 웬만한 책은 현재 가치로 10만 원이 넘었다고 하니 1000부는 결코 적은 판매 부수가 아니다. 업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업자인 나카마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판목이 출판업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요재산이 되자 판목의 소유 및 이용 권리의 규범으로 판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판권은 출판업자 사이에 소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주식처럼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 출판업자들은 대관 업무 자율 규제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조합을 만들었는데 소속 조합원들이 신규 판목 제작 시 조합에 원부를 만들면 판권 관련 사항을 등록하면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원부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 이전 분할 등 변동사항을 정정함으로써 판권이 재산권에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가 마련된다. 유사한 내용의 판목이 판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적되거나 해적판이 나돈다면 판권을 소유하는 의미가 없다. 에도의 출판조합은 이를 위해 정판 또는 유판 등의 복제판 제작과 출판을 규제하였다. 자체적으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 내용을 검수하여 중판이나 유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였고 시장에 놔두는 해적판은 자체 회수하거나 관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의뢰했다. 대본업의 등장과 공유경제. 출판시장에서는 모노노혼을 취급하는 호냐, 오락물 등을 취급하는 소우시아가 공급자다. 교토, 에도, 오사카, 나고야에 거점을 둔 이들 메이저 출판업자들은 본사격의 책방을 차려놓고 도소매로 서적을 판매한다. 호냐는 쇼시라고 하여 출판사 인쇄소 서점의 일관 공급 체계를 갖춘 출판 프로듀서로서 출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대 거점 이외 지방도시에서는 메이저 출판업자들과 니카마 관계에 있는 지역 서점들이 일종의 종판 대리점으로서 도매로 책을 떼어와 판매했다. 당시 출판은 작가가 기요절이라는 원고를 작성하면 판각 전문가인 호리시, 인쇄 전문가인 서리시 등의 직인들이 분화와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재판, 인쇄, 제본 등에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당시 책이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고가여서 아무리 인기 있는 책이라도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급자 책인 출판업자들이 리스크 경감을 위해 고안한 방식인 공동 출자 판권
공동 출자와 판권의 분할이라면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고안된 방식이 대본업이다. 에도시대 대본업은 현재의 책 비디오 대여점과 거의 유사하다. 대본소 덕분에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출판업자들은 판로가 안정됨에 따라 안심하고 좋은 콘텐츠의 기획 출시에 힘쓸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에 이미 에도에만 200개가 넘는 대본소가 성업하고 있었는데, 각 대본소는 평균 200군데 이상의 단골 거래처를 두고 영업했다고 한다. 책을 온 가족이 둘러보는 것이 당대 시대상이었으니 책 한 권이 출간되면 에도에서만 대본서를 통해 최소한 10만에서 20만 명의 독자가 확보되는 것이다. 시골의 독자들을 위해서는 대본소 직원들이 책을 짊어지고 직접 시골로 찾아가 영업을 했다. 출판 문화 융성은 출판 시장 활성화의 동의어. 에도시대 출판 문화의 특징은 진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가 주효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와 유사한 출판사, 저자, 보급자 사이에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판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지적 재산권이나 대본업이라는 공유 경제의 명화가 싹튼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단 출판업뿐 아니라 사회 경제 각 방면에서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고 창의적 비즈니스 기법이 끊임없이 모색된 것은 에도시대를 관통하는 일본 건세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가 종교 윤리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지배층도 반역적이거나 지나친 풍속문란이 아니면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도 출판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